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도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아직 미던 북클럽이 안 온 관계로 근래에 읽은 책이랑 추천하고 싶은 책 이렇게 리뷰하는 영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북클럽 문학동네 자선 시집인 다른 계절을 찾아 여행을 떠나려고요 입니다. 이 책은 휴식, 자연, 비일상에 관한 키워드로 시인분들이 직접 뽑은 두 편의 시를 모은 책인데요. 몇몇 시들은 올해 곧 출간될 시집에 수록된 시라고도 합니다. 근데 제가 쭉 읽어보니까 3명의 작가님들의 시가 눈에 들어왔는데 신기하게도 제가 마음에 드는 이 3편 시 모두 곧 출간 예정에 들어갈 시더라고요. 근데 키워드가 힐링인지라 뭔가 삼삼한 느낌? 임팩트가 없어요. 가벼워요. 그래서 기억에 남는 게 크게는 없습니다. 제가 시 알못인 것도 한몫하는 것 같고, 근데 읽어보니까 뭔가 막 엄청 정성을 기울여서 막 한자 한자 눌러 적기보다는 말 그대로 가볍게 적은 듯한 느낌? 잔잔하고 막 평온했습니다. 제가 이 시집을 읽기 전에 읽은 시집이 있는데요. 바로 한강 작가님의 서랍에 저녁을 넣어두었다 이건데요. 한강 작가님이 작년에 노벨상 수상해서 막 열풍이었잖아요. 저는 소년이 온다만 읽어봐서 그때 막 한강 작가님 책을 포함해서 막 책을 구매하면 굿즈들이 화려했단 말이죠. 그래서 어차피 읽어봐야 하는 거. 도서관 대여 정보 말고 그냥 소장해야지 하고 막 부랴부랴 다른 책들 샀을 때 구매한 건데, 아니 소설가의 시집이라니 너무 궁금하잖아요. 읽어보니까 정말 심하죠. 한강 작가님 스타일 그대로입니다. 약간 하얗고 투명하고 막 나풀대지만 겹겹이 쌓일수록 고드름되는 그런 눈 같다고 해야 할까. 하나 시 읊어보자면, 어떤 종류의 슬픔은 물기 없이 단단해서 어떤 칼로도 연마되지 않는 원석과 같다. 어때요? 무슨 명문장 모음집이라고 해야 할까. 물론 소설에 비해 문장들이 좀 함축적이다 보니까 내가 이해한 게 맞나?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 의문이 드는데 이 책 뒤에 해설도 같이 붙어 있어서 저는 좋았습니다. 이게 글이라는 게 독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보는 폭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당연하게도 제가 이해 못하는 글들의 해석이 있는 걸 저는 좋아하고, 요즘은 그래서 약간 비문학 장르가 좀 더 잘 익히는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하게 정보 나열과 달리 뭔가 문학은 그 인물들의 감정을 해석하고 그 시기에 유행했던 뭐 역사, 풍습, 유머, 코드 이런 거 잘 모르면 이해하는데 시간이 들잖아요. 물론 가끔 그런 걸 다 넘은 스토리 자체의 힘이 대단해서 막 싹 다 설명되고 이해되고 막 납득시켜주는 작품들이 있기도 하죠. 그런 점에서 한강의 이 디 에센셜에 수록된 히라버 시가는 제 취향이 아니었고, 요 채식주의자는 저의 취향이었는데요. 먼저 이 디 에센셜 책부터 소개하자면, 교보문고랑 출판사가 협업해서 한 작가만의 컬렉션 책을 출간하는데, 믿음사랑 열린 책들에서는 주로 해외 작가님들 위주라면 이제 문학동네에서는 아직 해외 작가님 없고 한국 작가님들의 디 에센셜을 출간했는데요. 이 책은 바로 한강 작가님의 장편소설인 히라버 시간, 단편소설인 회복하는 인간, 파란돌, 그리고 시와 산문들 이렇게 실려 있습니다. 저는 맨 처음 한강 작가님 입문책으로 히라버 시간을 추천한다는 걸 어디서 봐가지고 기대 만발하고 이제 첫 문장도 우리 사이에 칼이 있었네 라고 자신의 묘비명을 써달라고 브로에서는 유언했다. 이렇게 시작되니까 확 몰입이 되는 거예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이제 한 침상에서 보낸 첫밤이자 마지막 밤에 이 두 사람 사이에 장검을 놓는다는 그 고대 북부의 서사시에 인용된 문장이라는데, 아니 처음이자 마지막 사랑했던 연인 사이에 웬 장검? 이제 의문을 품으면서 본격적인 이야기를 읽게 되는 거죠. 대뜸 읽어보라는 남자랑 말을 못하는 여자가 등장하는데, 여자 쪽은 출판업 쪽이랑 뭐 학교 문학 강의도 하고 책도 출간한 약간 글과 밀접한 삶을 사는 여자인데요. 어느 순간 과거에 자신의 지병인 그 한목증이 다시 찾아와서 이혼 소송 끝에 아들의 양육권도 잃게 되고 심리 상담사의 치료법에 여자는 이게 아닌 것 같다 하면서 스스로 자신의 의지로 언어를 되찾고 싶어가지고 히라버를 배우고 있는 중이고요. 남자 쪽은 점점 시력을 잃어가고 있는데, 약간 그에게 슬픈 건 눈에 보이지 않을 거란 그 미래보다 냉랭한 아내의 태도로 사랑하는 아내와의 과거가 더더욱 소중하고 선명한 기억으로 남게 됩니다. 독일 유학 한 15년 하고 이제 히라버를 가르치는 강사로 일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여자와 남자 두 사람 모두 과거 연인이 있었지만 서로 헤어지게 되고, 둘은 학원에서 둘만 남아 있을 때 이제 한 사건이 일어나면서 접점이 생기고 하이라이트로 치닫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이 소설이 시인 것 마냥 너무 파편적이어서 이해하기가 좀 힘들었어요. 마지막 결말도 이러고 끝난다고 싶었거든요. 약간 시작하는 끝이라고 해야 할지. 근데 리뷰하려고 이제 이 책 앞부분을 다시 읽어보니까 무슨 이미 끝난 시작 같은 느낌이랄까, 심오한 소설이었어요.
제가 한강 작가님의 다른 로맨스 소설을 안 읽어봐서 그런 거일 수도 있고, 뭐 괜찮은 거 있으면 추천 부탁드리고요. 이건 제가 연애에 고자라서 이해 못하는 부분이 많은 거일 수도. 다음, 채식주의자는 정말 제 취향이었습니다. 서스펜스 느낌이 빡 나고 약간 집중해서 한 문장 한 문장 읽게 되더라고요. 3편의 단편들이 연결돼서 하나의 장편 소설이 되는데요. 첫 번째, 채식주의자는 이제 자신이 고르고 고른 이 세상에서 가장 평범한 아내가 채식을 시작한 후 좀 괴기해져서 힘들어하는 그 남편의 시점. 두 번째, 몽고 반점은 여태 자신의 예술 작품 중 가장 원하고 가장 완벽한 작품을 위한 뮤즈가 하필 자신의 처제인 형부의 시점. 마지막 나무 불꽃은 자신의 하나뿐인 동생이 이제 정신병원에 들어가가지고 식음을 전폐하고 식물로 완벽해지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처음에 환멸을 느끼다가 중간에 모든 걸 연민하고 체념하게 되는 약간 언니의 시점. 그리고 이 모든 화자들이 단 한 명의 주인공, 영예에 대해 자신들의 시점으로 서술했지만 정작 주인공에 대한 어떠한 내면도 볼 수 없어 우리 또한 각자 제멋대로 해석하게 되는 독자까지. 한마디로 트라우마가 된 정신병자 주인공이랑 무고한 동시에 좀 악의적인 가해자이자 동시에 방관자인 주변인들의 피해자 죽이기 같은 약간 광기가 있는 책입니다. 특히 몽고 반점이 가장 역겨워요. 글 속에는 물컹물컹한 환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딱 그 표현이 정확합니다. 그 한강 작가님의 외적인 선한 이미지에 이렇게 뭐라고 해야 하지? 약간 너무 많이 사용해서 똑같은 칼, 망나니 칼 느낌의 소설이 나오다니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강 작가님 입문으로 요 채식주의자 혹은 소년이 온다 이걸 더 추천하고 싶어요. 정말 몰입해서 봤습니다. 저는 약간 광기가 있거나 서스펜스적인 약간 감정이 결여된 사람들이 등장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 중에서 먼저 구봉모 작가님의 파과, 곧 영화로 나오는데 너무 기대가 됩니다. 제가 이거 2019년도 6년 전에 읽었던 책인데요. 도서관에서 빌려 읽고 좋아서 요 리커버판이 나올 때 하나 장만한 거였거든요. 이 책은 한때 손톱으로 유명했던 킬러 조각의 인생 이야기입니다. 약간 그녀의 어린 시절부터 이제 현대에 이르기까지 언젠가 허망하게 죽어도 상관없다는 듯이 그 무덤덤한 킬러 할머니가 이제 오른손이라도 왼손에는 네일을 하고 내일을 기다리는 평범한 할머니가 되는 이야기인데요. 좋았던 에피소드 중에는 뭐 조각의 반려견인 무용이가 있는데 그 조각의 방식대로 챙겨주고 아껴주거나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도 좋았고, 과거 류라는 조각의 약간 정신적인 아버지이자 선생, 동시에 첫사랑인 그와 서로 한 다짐이라던가 그 밖에도 더 있는데 정말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할머니 킬러라는 참신했던 그 인물의 삶과 함께 로맨스도 꽤나 다양하게 맛볼 수 있습니다. 한국 소설 입문한 다음에 역시 빠지지 않는 작가님의 대표작 중 하나로 재미 보장, 감동 보장, 여운 보장입니다. 다음은 정유정 작가님의 7년의 밤. 이것도 유명하죠. 7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이 책은 7년 동안 한 사건에 묶여있는 사람들 이야기로 글의 느낌이 예민해서 좋았습니다. 처음엔 살인자의 아들이라는 그 연자제에 모두에게 버림받는 서원이라는 인물 시점으로 아빠가 과거 세령호 재앙이라고 불렸던 그 한 사건의 범인이어가지고 모두가 서원을 막 멸시하고, 심지어 한 언론은 집요하게 서원이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막 다 까발려가지고 사람 피를 말리거든요. 현재 서원은 등대 마을에 조용히 지내다가 한 사건에 휘말려가지고 막 다시 또 과거가 뒤처지고 막 심란한 와중 어느 날 발신자를 알 수 없는 상자 하나를 배달받게 되는데, 거기엔 7년 전 그 세령호의 재앙이라고 불렸던 그 한 사건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으면서 이제 살인마라고 불렸던 서원의 아빠 현수랑 그의 아내 은주, 그때 그 지역 유지였던 오영재 등 과거 인물들 시점이 막 번갈아가지고 뭐라고 해야지? 약간 트롤리 딜레마라고 하세요? 약간 기차가 막 오는데 내가 레버를 당겨서 소중한 한 명을 살릴 거냐, 아니면 잘 모르는 단체의 5명을 살릴 거냐, 막 이렇게 목숨 가지고 양자택일 할 수밖에 없는 그때 사건의 전말이 막 펼쳐지면서 진짜 여기서 저는 오영재도 오영재인데 은주가 진짜 현실에 있을 법한 인물이어가지고 정말 소름 돋았습니다. 서스펜스 좋아하는데 아직도 7년의 밤을 안 읽어보신 분들이 계신다면 한번 트라이해도 괜찮은 책이라서 추천하고요. 마지막으로 이번 젊은 작가상 수상 작품집도 다 읽어봤거든요. 사실 이거 읽고 이번 영상 만들게 된 건데, 저는 젊은 작가 수상집에서 보통 재미있었던 건 한두 편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대상부터 정말 재밌습니다. 대상인 반의 반은 치매 할머니의 그 쌈짓돈이라기엔 돈 5천만 원은 좀 큰 금액이죠.
그걸 이제 왠지 요양보호사가 셉인 것 같아가지고 팀의 할머니의 손녀랑 이제 딸이 자기 돈 셉인 것 마냥 막 굴어버리는데, 읽으면서 약간 가족이란 것도 결국 남인데 간배 내놔라 이런 건 좀 아닌 것 같다 싶기도 하고, 제목마저 정말 잘 지었어요. 반의 반의 반만큼 별거 아니지여도 결국 반의 반의 반만큼 큰 거일 수도 있는 거죠. 다음 리틀 프라이드는 인물들 설정이 특이합니다. 이 가슴 제거 수술을 마친 트랜스젠더 남성인 톰이랑 팸이 아닌 좋은 여자를 골라 만나고 싶기에 사지 연장술을 한 오스틴의 이야기. 둘은 서로 신체를 개조함으로써 그 차이나의 연대감을 느끼다가 결국 서로 다른 가치관에 확 갈라지게 되는 꽤 인상 깊은 작품이었고요. 길티 클럽, 호랑이 만지기는 작년 혼문을 읽고 기대를 하면서 읽어봤는데 너무 기대치가 컸나? 저는 개인적으로 혼모도가 더 취향이었습니다. 이 단편이 재미없는 건 아니에요. 약간 일그러진 욕망을 잘 표현했거든요. 특별하게 너를 생각하는 나는 특별하다고 여기는 그 특유의 역겨운 만족감 있잖아요. 공감이 되면서 뭐랄까 생각보다 무난했다 싶은? 저는 이번에 최아이 이게 오히려 더 역겹고 자극적이어서 작년 혼모노 읽었던 그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읽는 중간중간 진짜 역겹고 거북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 큰 성인 남성을 자신의 망상으로 이제 유아퇴행 시켜가지고 막 에로스화 하면서 사랑을 외치는데 진심 도라이거든요. 게다가 심지어 자기 최애의 시를 품어서 임신도 하는 그 세계관 속 자기는 아닌 척 이제 잽싸게 씨 받아가지고 막 임신도 하고 그냥 모럴이었어요. 다행히 막판에 약간 현실적으로 돌아와서 좀 역겨움이 중화된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이 작가님의 다른 작품 읽기가 약간 두려워요. 그리고 의외로 재미있었던 건 원경이라는 단편인데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애인이 암 가족력이 있어요. 그러면 결혼을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정말 사랑한다면 오히려 빨리 결혼하려고 할 것 같고, 그냥 사랑한다 하면 솔직히 감당하기엔 힘들 것 같아요. 여기 신우라는 인물도 과거 애인이 유방암 그 가족력이 있다고 해서 헤어졌는데 이제 건강검진 도중 본인이 암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과거 헤어졌던 연인에 대한 그 미안한 마음, 그리고 본인의 불안감 등 되게 복합적인 이유로 찾아가는데 결국 본인이 스스로 만든 업보를 수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살아가면서 너무 계산적이면 본인도 그렇게 계산당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인과응보의 이야기이고요. 바우어의 정원은 약간 연대물인데 저는 연대물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각자 도생하다가 파국맞는 게 더 취향이에요. 마지막 요 물결치는 몸 떠다니는 혼도 너무 특이한 전개 SF 소설인데 약간 지금 전 SF도 안 맞는 것 같아요. 물론 지금 현실에 막 치여가지고 뭔가 죽이는 얘기가 더 땡기는 시기인 것도 있어요. 근데 이 단편이 마지막인데 거의 끝쪽 문장은 가장 멋들어져가지고 이거 댓글로 남겨가지고 기억해 두려고요. 이번 젊은 작가상 수상작품집은 재작년보다 더 잼난 게 많아서 좋았고, 읽으면서 한국 소설은 유명하신 분들의 그때 대표작을 제외하고 그냥 웹소설에 절여져서 막 환생, 빙의, 개쩌는 나를 사랑하는 그 모든 아름다운 것들, 이걸로 이제 피로사에 단순하게 좋은 것들로만 막 테스트를 돌려쓰게 해가지고 넘치면서 이제 과부하가 되니까 오히려 묻어져서 좀 노잼이었거든요. 이번에 이 책 읽으면서 아직 제가 발굴하지 못한 작가님들의 작품도 많겠구나 싶은 느낌? 제 취향이 뭐 마이너한 거일 수도 있는데 약간 극과 극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반전의 조합으로 흥미를 돋구거나 아니면 이도저도 아닌 터무니없이 돼버리거나. 여러분은 어떤가요? 재미난 한국 작가님들 소설 있으면 공유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